안녕하십니까. 둔산동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 아이들 이제 학습 컨설팅하고 뭐 중고등학생 전 과목 가르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학부모가 되는 공부에서 전해드릴 것 중에서 학원 찾는 거. 학원 찾는 거. 근데 이제 옆에 있는 이제 학생이 앉아 있는데 옆에 있는 학생 어머님은 한 번, 두 번, 세 번 상담을 한 다음에 아이를 보내셨어요. 굉장히 현명하신 거예요. 다른 분들도 이렇게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자식들을 맡기면서 전화로, 인터넷 검색으로, 누구 소개로, 근데 이 가르칠 당사자, 이게 교육이란 게 그런 거거든요. 신뢰를 먹고 그런 건데, 가르치는 사람하고 배우는 사람, 이 두 사람을 만나고 이거를 이 사람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 학생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쓰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누군가를 만나보지도 않고 아니면 한 번만 딱 만나고 결정하는 거 보면 어떻게 보면 참 신기해요. 한 번의 만남으로 확신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만남을 통해서 그럼 만나면서 그러니까 오시면 만나면 항상 부모님들이 그래요. 우리 아이는 이게 모자라고요. 이게 모자라고요. 이게 모자라고요. 이게 모자라고요. 아, 이거 파악하는 거 모자라고 파악하는 건 이제 학원 선생님이 해야 되죠. 가르치는 사람이. 어머니는 만났을 때 이렇게 모자라고가 아니라 우리 아이가 이렇게 모자라는 것도 있지만 이런 부분은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싫어해서 이렇게 참고로 말씀드리니 선생님이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는 건데 실제로 더 좋은 거는 이거예요. 아이가 이 학부모가 있죠. 이게 학부모가 아이를 파악하고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게 본인의 자식만 보기 때문에 교육자가 아닌 다음에는 이 샘플이 되게 작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는 이렇고요, 이렇고요, 이렇고요 이렇게 얘기를 해봐야 다른 아이랑 비교된 게 아니라 이제 어머님만의 생각일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어떨 때는 문제가 아닌데 문제라고 느끼는 경우도 더 많고 그리고 우리 아이가 이렇게 못해요. 그런데 와보니까 안 그런 경우도 많고 고정관념을 실어줄 필요는 없다는 거죠. 차라리 어머니가 아이의 연습장, 아이의 시험지, 아이의 공부 흔적 이런 걸 챙겨가서 우리 아이가 이렇게 공부하는데 어떤가요? 이렇게 보여주면 이걸 보고 코멘트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이걸 보고서 한 코멘트가 우리 아이의 잘 파악을 하고 이런 아이는 이렇게 이런 순서로 지도하겠습니다 라는 게 마음에 들면 거기를 보내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건 하나도 없고 뭐 물론 대형 학원이 있고 중소형 학원이 있고 혼자서 가르치는 예를 들어서 교습소 같은 데도 있고 저처럼 공부방 하면서 학습 컨설팅 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니 우리 아이를 어떻게 가르치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대형 학원이면 스케줄대로 그 안에 들어가서 그냥 시키는 대로 따라서 해야 돼요. 그러려면 이 부모가 정확하게 이 학원이 어떤 건지를 알고 가야 돼요. 그렇지 않고 동네 학원을 보내거나 아니면 소규모 학원을 보내거나 아니면 과외를 하거나 공부방에 보내면 상담을 하면서 우리 아이에 대한 정보 모아놨던 거, 글 썼던 거, 노트, 연습장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이 아이를 어떻게 이게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어떻게 가르쳤을 때 들어봐야 이 아우트라인이 나오는 대로 보내야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자, 상담을 하면서 첫 번째 상담에서는 우리 아이의 학습 자료를 보여주고 이런 아이인데 어떻게 지도하시는지 듣고 싶다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런 아이의 재료를 했는데 우리 학원은 이러니까 여기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거는 우리 아이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이런 거면 우리 학원에 이런 풀이에게 딱 맞겠다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자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장점은 그런 프로그램에 넣었을 때
잘 될 때는 어떻게 되고 안 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잖아요. 장단적으로. 그럼 기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다른 방법은 없겠습니까? 추천은 이렇게 해서 자료를 보여주면서 아이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누적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눈을 키우는 것도 아이가 안 다니더라도 도움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정보를 수집해야죠. 객관적으로. 정보를 수집할 데이터를 제공해줘야 되고. 두 번째로 갔어요. 가서. 그런데 이제 우리 아이가 강압적인 걸 좋아하는 아이가 있고 부드러운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명확한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아이의 특성을 사람을 좋아하는 이게 대인관계에 대한 특성을 어느 정도 안다면 가서 확인을 해봐야죠. 이렇게 이 사람이 어떤지 그러니까 믿고 신뢰하고 맡길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한두 번, 한 번은 좀 그렇고 두 번이나 세 번은 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상담도 해보고 자, 엄마 혼자 상담도 한번 해보고 엄마랑 아이랑 같이 상담도 해보고 그 다음에 나중에 아이만 가서 상담을 한 다음에 할지 안 할지 결정을 해도 되지 않아요? 장기간 다니려면 이게 신중한 거잖아요. 한 번 결정을 했다가 뜨면 이제 학원이나 교육이란 게 그렇거든요. 이렇게 가르쳤는데 이게 중단되면 사람들이 다시 이렇게 가르쳐요. 이거 계속 반복돼요. 이 부분은. 만약에 영어를 하든 무수학을 하든 그러면 공식 처음부터 하면 어떤 선생님은 다시 한다고 처음부터 하고 또 다시 하고 결국은 신중하게 선택해서 아이가 자 엄마의 의사 들어봤어요. 엄마랑 아이랑 같이 갔어요. 그랬을 때 아이가 갔어요. 그래서 아이가 선택하게 한 다음에 엄마는 제공해주고 엄마를 선택해서 엄마 나 거기 괜찮은 것 같아 보내줘. 이렇게 얘기를 들어야지 저기 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거지. 순서가 그렇다는 거지. 공부에서. 학원 보내는.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학원을 결정하는 데 있어도 아이가 요청을 하겠죠. 근데 요청을 하면서 친구가 가니까 나도 갈게. 그럼 친구 따라가는 거예요, 공부를. 그러면 친구랑은 맞는데 나는 좀 선택의 기준이 좀 애매하고 좀 불확실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학원을 간다는 것은 아이의 전체 상황에서 자 학원을 가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상담을 해서 학원을 부모가 이런 학원이라면 돈 낼 의사가 있다. 갔는데 우리 아이랑 같이 왔더니 이게 확실하다. 내 판단이. 그래서 아이가 혼자 갔더니 아이도 좋다고 느낀다. 그렇게 해서 가는 게 부드럽고 당연해 보이는데 가자마자 이제 불안감을 조성시키면 그것도 그래요. 얘가 이거 못하고 이거 못하네 큰일 났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뭐 꼼짝없이 등록하고 불안감이 아니라 애가 이런 장점이 있으면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으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딱 해보면 조금 못 믿겠는데 하면 끝나는 거죠. 어쨌든 그래요. 이제 뭔가 선택을 하고 이게 교육이란 게 사람과 사람의 사이에서 문제지 뭐 사람과 사람의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면 인강 보고 다 끝나겠죠. 뭐 인강 보고. 그러니까 인강이 줄 수 없는 것은 사람이 줄 수 있는 매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강도 현강을 사람들이 듣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현장 강의를 듣는 게 사람의 에너지, 기운, 분위기, 정서, 정열, 열정 이런 걸 전달하는 거거든요. 그러는 상황에서 이렇게 됐을 때 이 신뢰관계란 게 무너지면 자 이런 건 똑같아요. 신뢰관계 제일 깨지기 쉬운 게 이거예요. 자 여기 학원이 있어요. 여기 선생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있어요. 그럼 부모님이 어디 있냐는 거죠. 여기 있냐 여기 있느냐. 부모님이 여기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A. 선생님이 얘기를 하고 아이를 건너서 이렇게 가면 이게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아이는 보호 본능이 있으니까 자기를 지키려고. 또 부모님이 여기 있는 경우 이렇게 다 바라보는 중재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아이가 가운데 쓰잖아요. 또 이렇게 가는 것도 있어. 선생님이 있고
아이가 있고 부모님이 있고 그럼 꼼짝 못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아이 누르고 부모님한테 싹싹싹 직접 얘기해보니까 부모가 아이를 뭐라고 쪼아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들어. 이게 가불관계 이것도 되게 신기하게. 에? 저는 솔직히 저는 을질하죠. 네. 인정하죠? 네. 을질하거든요. 이게 갑질하기 시작하면 장난이 아니에요. 아이한테는 숙제 내주면 되고 부모한테는 애가 이걸 안 한다고 숙제를 안 한다고 계속 쪼면 돼. 어? 여기에 의존될 수밖에 없게. 그러면 학원 돈 많이 벌어요. 근데 제가 왜 을질하는 줄 아세요? 학원은 한 학원일 뿐이에요. 선생님일 뿐이고 아이와 부모 사이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대화가 안 되면 사이를 통해서 하지만 사이를 통해 들어요. 애가 안 말하니까. 아이가 얘기를 안 해.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이렇게 듣기도 하죠. 그렇지만 결국엔 이거 고쳐야 돼.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뭐라고요? 신뢰관계라는 거죠. 신뢰관계. 그러니까 이 부모님이 학원 선생님을 절대로 신뢰해요. 아이를 꽉 잡고 있으면 자기가 못하니까.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실제로 뭐라고요? 서비스업이라고. 서비스업을 받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까? 업태가 학원은 서비스업이라고. 서비스를 받아야지. 서비스를 받는 게 아니라 뭐 지시받는 것처럼 뭐 해나가는 것처럼 이게 갑질하고 내가 을이 돼갖고 그게 나오잖아요. 코디가 뭐라고요? 전적으로 믿으면 뭐하러 전적으로 믿어? 말이 돼요 그게? 전적으로 설명을 해줘야죠. 여기서 선생이 그 코디 그거 얘기 듣고 참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전적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어머니 이게 얘기를 하고 설명을 하고 설득하고 해야죠. 그 판단은 잘 되든 못하든 부모가 하고 부모의 결정에 의해서 아이가 다 되기 때문에 부모가 객관적으로 아이도 선생님도 본인도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정보를 들으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 출발점부터 잘못됐다는 거죠. 가서 애가 학원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홀랑 어떻게 해요? 그냥 학원 보내잖아요. 뭐라고요? 이렇게 3번 찾아와서 상황 얘기하고 또 얘기 듣고 어떻게 할지 듣고 이렇게 신중한 게 됐고 신중한 결정을 통해서 믿음을 가져서 그 변화와 그 프로그램이나 그 아이의 그 진행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똑같아. 학원을 그만둘 때도 똑같거든요. 아이들은 학원을 뭐라고 해요? 끊는다고 해요. 뭘 끊어요? 2년이에요. 이게 왜 그런 자리에 끊는다가? 왜요? 수강증을 옛날에 이렇게 해가지고 끊었어요. 학원을 그만두는 게 아니라 학원을 다니는 게 끊는다는 거예요. 수강증 끊었다고. 그 끊는 날에다가 바뀌어가지고 학원 그만둔다, 이렇게 학원 끊는다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끊는다가 끊어지는 거니까. 근데 어쨌든 어원은 모르겠지만 이게 인연이랑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을 끊어버려? 끊는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잖아요. 가르치고 친절하게 하고 서로 다 성의를 다해서 했었는데 진짜 똑같아요. 그러니까 A가 있는데 A란 학생이 있는데 A란 부모가 있고 A란 학생이 있는데 선생님이 가르쳐요. 안 하다가 이렇게 해요. 쭉 하다가 본인은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점수가 많잖아요. 근데 얘 굉장히 많이 발전 중인데 부모님이 보기에는 얘는 놀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점수밖에 못 맞았냐고. 그러니까 그만둬요. 발전할 수 있는 여력을 한 번이라도 물어보면 하나하나 설명을 해줄 텐데 안 물어봐요. 왜 안 물어봐요? 애가 그렇게 안 보이니까. 그런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여기다 유탁을 했거든. 그러면 이 선생님이 일일이 얘가 잘하고 있다고 계속 전화를 해도 되거든요. 근데 눈앞에 보이는 건 그래가지고 얘 공부한 거 수학책 좀 보십시오. 얼마나 너덜너덜한지 딱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너덜너덜하게 공부했는데 애가 점수가 이 점수면 얘는 바보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할 말이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뭐라고요? 학부모도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학부모도. 학부모가 학부모 되기 위해서 우리 아이를 정확하게 보고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게 뭐냐? 학원 상담 가서 들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냐고, 뭐 할 거냐고, 뭐가 필요하냐고, 우리한테는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냐고.
왜 학부모가 다 얘기를 해? 선생님이 이걸 보고 파악해서 객관적으로 본 다음에 이야기를 해줘야지. 그게 서비스와 고민질인데 돈 주고 왜 내가 다 설명을 해? 그걸 설명해준다고 학부모가 정확하게 설명을 했어? 교육자야? 아니잖아. 그지? 맞아요. 네. 그러니까 8번 학부모가 되시려면 아니면 이렇게 보통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모르는 게 있으면 그 상황을 갖다 보여주고 자료를 관련되는 자료를 가지고 또 어떤 가지고 자료를 갖고 오면 더 자세히 볼 수 있나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나요? 해서 갖다 준 다음에 객관적인 평가들을 쭈르륵 들어보고 그래서 개선 방법이나 이게 기간이 얼마나 걸리고 어떤 계획을 짜야 될까요? 이렇게 들어봐서 한 명 듣고 두 명 듣고 세 명 듣고 네 명 듣고 하면 공통점이 되면 우리 아이를 가르치고 지도해야 되려는 방향성이라는 게 잡히고 이해된 상황에서 돈을 투입하고 학원을 다니게 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 이 과정을. 힘들어도 이 과정을 하셔야 이해를 하고, 도움이 되는 거라는. 그러니까 해달라면 해줄 수 있거든요, 학원 같은 경우에. 왜? 서비스업인데. 이게 뭐라고요? 실제로는 코디들, 학습 컨설턴트들, 이런 사람들이 해주거든. 근데 학원도 오랫동안 학원 운영하고 그러다 보면 이렇게 코디, 학습 컨설턴트가 하는 그런 상담을 하게 돼요, 자주. 그러니까 학원에서도 할 수 있어요. 단과 학원에서는 그 과목만 해줄 것이고, 종합학원에서는 이게 상담하는 상담실장이 전체적으로 본인이 나이가 먹어서 본 경험을 얘기해 줄 것이고, 이거만 전문적으로 한 코디들은 그 상황에서 이걸 유료라고 할 거고, 컨설턴트는 대학 가는 방향성으로 얘기를 해줄 거고. 그러니까 어쨌든 정보를 수집을 하고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이거 어떻게 보면 이게 유료로도 하지만 이게 많은 학원에서 무료로 해주거든요. 그리고 입학 상담하다 보면 이렇게 무료로 해주는 경우 많거든요. 그러면 학원에 전화해서 한가에게 차분하게 상담할 수 있는 시간 물어보면 꼭 가면 무료로 상담을 해주거든요. 그럼 무료로 상담해서 이걸 누적시키고 그런 제안해주는 프로그램들을 비교한 다음에 보내면 되는 걸. 너무 투자를 안 하신다는 거예요. 돈만 투자하지. 그러니까 결국은 기업체도 사장이 다 알아야 사장 노릇하는 것처럼 돈을 내주는 갑은 부모라는 거죠. 갑은. 돈을 내주잖아. 학생도 아니라는 거죠. 학생, 선생님 아니라는 거지. 갑은 부모야, 부모. 그 갑이 갑질을 제대로 하려면 사장이 자기 분야를 알아야 직원으로 쓰는 것처럼 내 자식을 키우는데 내 자식이야, 남 자식이 아니라 내가 알아야 된다고, 공부해야 되고. 그런데 이 공부하는 가장 좋은 거 하나가 뭐라고요? 이렇게 무료로 상담 받는 거라고.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게 중간고사 끝나고서 굉장히 학생들이 많이 움직여요. 학원을 가시면 이렇게 상담해 달라고 하시라는 거죠. 둔산동 동아쌤.